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선생입니다. 최근에 부동산 규제 완화가 이어지면서 사람들이 지금은 집을 사야 하는 것인지 고민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은 시즌인 것 같습니다. 그런 고민을 많이 하는 이유는 지난 4년, 5년에 걸쳐서 긴 상승장을 경험했고 그 상승장을 이제는 좀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또 다시 가격이 반복해서 오르는 걸 보면서 그 상실감을 좀 크게 트라우마로 갖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조정기를 활용했던 사람들이 큰 수익을 거두는 걸 보면서 지금이 또 그런 시점 아닌가라는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틀었고, 제가 생각하는 결론은 아직은 규제 완화책일 뿐이지 부동산 부양책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규제 완화를 한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고, 정부 부동산 규제 완화 이런 구글 뉴스를 찾아본 건데, 원희룡 장관은 떨어지는 칼날에 장갑 들인 거다. 어쨌든 간에 부동산 규제 완화를 하고 있다라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규제 완화책, 옛날에 빚내서 집 사라라고 했던 그 말을 했던 게 어느 정도였는지를 좀 같이 보겠습니다. 13년도 기사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그 당시에 4.1 부동산 대책이라는 걸 내놨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내놓은 대책으로 평가를 받는데, 크게 1. 공급 안 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양도세 혜택을 크게 준다. 그리고 취득세를 면제해 주겠다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로 취득세를 면제해 줬냐면, 부부 합산 소득이 6천 이하인 집에서 6억 원 이하 9평 이하의 주택을 사면 취득세를 면제해 준다 라고 했었고요. 또 미분양주택이나 신규 분양주택을 신축으로 구입할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5년간 면제해 줬습니다. 이 양도소득세라는 거는 1주택자에 한해서 지금으로 따지면 12억 원까지 비과세를 해주는데, 예를 들어서 6억짜리 집을 사셨다가 2년을 거주하고 나서 9억에 팔면은 그 오른 차익인 3억에 대해서 한 푼의 세금도 걷지 않는 게 1주택자 비과세 혜택입니다. 이게 다주택자한테는 그 혜택이 적용이 되지 않는데, 이 당시에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다주택자한테도 5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고, 심지어는 주택수 보유에서도 면제를 해준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미분양주택이나 미계약주택을 많이 매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었고, 1주택자들도 2주택으로 넘어가도록 많이 지원 혜택을 늘려줬습니다. 이런 게 진짜 부양책이지, 지금은 워낙 문재인 정부에서 엄청나게 강한 규제를 걷었던 거를 거두어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규제 완화가 아직까지는 부양책까지는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규제 완화는 규제를 풀어주는 것일 뿐 부양책이 아니고요. 부양책이라는 거는 가격을 오르는데 도와주는 겁니다. 각종 세금을 없애주고 대출을 용이하게 해주고 이런 거죠. 그러면 여기까지는 특례보금자리론 나왔잖아 라고 하는데, 그 이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면제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주택수 미포함이라는 거는 말하자면 우리나라는 1주택자, 2주택자, 3주택자가 매도할 때 내야 되는 세율이 달라집니다. 근데 주택수에 미포함시키게 되면은 주택수 하나를 줄이는 건 세금 자체를 엄청나게 깎아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매우 강력한 규제 완화이고요. 다주택자한테 세금을 면제해 주는 것, 예를 들어서 지금은 부부 합산으로 다주택자의 경우에 12억 원 이상의 집을 갖고 있으면 종부세를 내게 되어 있는데,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다주택자가 집을 매수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하면은 종합부동산세에서 면제해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엄청난 혜택을 줬던 거죠. 어찌됐든 지금의 시장의 반등세를 확인하려면 거래량 자체가 증가해야 합니다. 거래량. 그런데 오늘 재밌는 기사를 봤는데, 이 주택 경기가 안 좋으면 LH 주택공사 그리고 서울주택공사 이런 데들은 집을 이 시기에 매수를 합니다. 왜냐하면 임대를 주기 위해서 매수를 하는데요. 이 LH가 거래를 하는 것도 아파트 거래 건수에 포함이 된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장 상황과 무관한 임대형 주택이고, 전문가들은 시장 상황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통상적인 거래량만 선별해서 공개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이 LHSH 건수가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는 거겠지만, 지금처럼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굉장히 낮아져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LH와 SH가
매수한 것까지도 포함시키면은 거래량 자체가 생각보다 크게 보일 수 있다는 것도 유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뭐 이런 얘기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이용해서 9억 이하는 담보대출 나오니까 지금 사라 라고 하는데, 이게 또 안 나온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뭐 1년간 혜택을 준다고 했는데 1년간 혜택을 준다라고 했지만 또 이제 저는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보면은 작년에 윤석열 정부가 취임하고 나서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일반과세 해주는 규제 완화책을 1년간 시행했는데, 이 정책을 1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마치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을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감면 정책을 연장하니까 저거 어차피 세금 자체가 이미 낮아진 거 아니야? 그냥 영구적으로 낮아진 거랑 뭐가 달라라고 했던 것처럼, 지금 주택 경기가 안 좋으니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를 1년 연장하듯이 이 거래가 살아나지 않으면 1년이 지나도 특례보금자리론 같은 대책은 또 나올 수 있다라는 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제가 드는 생각이, 9억 이하 맞춰서 막 블로거나 인플루언서들이, 업자들이 이렇게 올려요. 뭐 어디에 뭐 마용성에 어디 9억 이하 아파트 뭐 이런 거 올리는데, 물론 비싼 월세 내고 사는 것보다도 내 집 마련해서 인테리어 깔끔하게 하고 사는 게 좋습니다. 그치만 굳이 지금 이 시점에 아무리 금리를 낮게 해준다고 해도 9억 이하의 썩다리 아파트를 사라는 거는 저는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규제 완화는 부양책이 아니고 어차피 규제는 계속 풀려나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굳이 지금 썩다리 아파트를 살 필요는 없다. 본인들은 뉴타운에 신축 아파트 사가지고 돈을 벌어놓고는 무주택자인 분들한테는 지금이라도 벌려면 9억 이하 찾아가지고 썩다리 아파트라도 입지 좋으니까 사라고 하고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호재 기다리라고 하는데, 본인들은 뭐 이제 집 있으니까 자기들은 강남에 도전한다고 하면서 너무 남의 일이라고 쉽게 이야기하는 거 아닌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무주택자 분들이 목돈을 갖고 있으면 이 돈에는 힘이 있거든요. 돈이 모일수록 그 힘이 강해지는데, 예를 들어서 더 좋은 신축 분양, 더 좋은 신축 아파트의 급매물을 사고 싶을 때 내가 9억 이하에 맞춰서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썩다리 아파트를 사놨으면은 그때 가서 정말 내가 총알을 쓰고 싶은데 총알이 묶여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를 반드시 염두에 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경제 상황이 경기 침체가 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 경기 침체가 지나갔고 끝났고 이제 반등한다라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는 만큼, 상황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좀 더 여유를 갖고 지켜보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